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고려대학교 김인현입니다. 아마 조그만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 뭐 보통 행사 때는 국민의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절 한번 하는 걸로 국민의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어, 법학관 304호 김인현 교수 연구실입니다. 저희들이 본부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요. 지금 박용호 회장님과 제가 이 본부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분 정도가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들어올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는 영덕발전연구회 제1회 세미나입니다. 영덕군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덕발전연구회가 지금 발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3시부터 한 6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영덕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박용호 연구회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1회 영덕발전연구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영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구는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덕은 보존 자원이 특별한 것이 없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군이 과연 20년, 10년 후에 존속될 수 있을는지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뜻이 있는 영덕 출신 교수들과 박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고향 영덕의 발전에 활용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원 가입이나 할 일 등은 이뤄둔 상태로 우선 제1회 영덕 발전 세미나를 가지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본 연구회 첫 활동이라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본 연구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영덕 출신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내시고 토론과 합쳐져서 영덕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회 영덕군과 군민들의 싱크탱크로 가능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희진 군수님께서도 본 연구회와 같은 연구단체의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오늘 축사까지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덕 문화의 보존과 확산에 진력하시는 임혜식 문화원장님께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줌을 이용한 화상 방식을 활용하여 영덕, 수원, 포항 등에서 오늘 세미나에 약 4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발전을 위한 애양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연구회는 아직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그간 연구회 결성에 노력하신 문영기 교수님, 이승모 교수님, 남희용 원장님, 박길용 교수님,
박만규 교수님, 김인현 교수님, 김종길 교수님, 김병수 교수님, 김동희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용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진 영덕 군수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희진 군수께서 또 군정이 바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망연을 들으시지 못하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띄워드리면서 목소리까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식 영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본 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잠깐만. 박영호 영덕발전연구회 회장님, 김혜식 저기, 영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본 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입니다. 먼저 영덕발전연구회의 첫 화상회의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화상회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우리 영덕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영덕군 공직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쉼없이 고민과 노력을 경주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성무 교수님, 김인영 교수님, 김명수 교수님을 비롯한 영덕군 출신의 전문가들이 영덕발전연구회를 결성하고 세미나를 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덕군은 지금 우리가 가진 맑은 공기와 바다, 강,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의 현실이지만 지역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면 오히려 전에 없던 발전된 영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영덕발전연구회와 우리 군이 힘을 합쳐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연구회가 거듭 성장해 영덕군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로서 큰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진 영덕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그 영덕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혜식 영덕문화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혜식 원장님. 영덕발전연구회 세미나 사이버 공간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덕문화원장 네, 반갑습니다. 임혜식입니다. 박영효 회장님, 김인현 교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상으로 축하를 드리고 참가하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세계가 걱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영덕은 고속도로 철도 개통에 큰 기대를 했는데 반짝 변화뿐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인구는 금년 상반기에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 비율이 벌써 37%입니다. 고령화 추세로 연령별 인구 분포에 의해서 예정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기존의
농수산 산업과 서비스 부분을 차지하고 활력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은 비서철로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철에 반짝뿐이고 상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 연구를 해오신 이성모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고향을 걱정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구 발표를 계기로 영덕 국민과 출랑 전문가가 뭉쳐서 영덕의 경쟁력을 연구한다면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군정을 맡으신 이진진 군수님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영덕발전연구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세미나를 개최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참가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영덕문화원의 그 가치와 존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영해 면지하고 축산 면지입니다. 우리 영덕문화원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해서 지금 우리 국외면에 이 면지가 다 나왔을 겁니다. 한 몇 년에 걸친 이 작업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영덕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문학 강좌도 영덕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초대받아서 이제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문화원의 존재는 우리 영덕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혜식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참석하신 19분들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인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하겠는데요. 김정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김종길입니다. 지품면 복곡리에 출생해가지고 고향 떠난 지 한 47년 됐는데 정말 이런 기회가 저는 한 5, 6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인현 교수 덕분에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걸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남상종 부사장님.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덕 영예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영예에서 졸업했고요. 대학은 경북대학 졸업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1년 근무하다가 올해 3월달에 명예퇴직하고 지금 신용보증 자회사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영 교수님 평소에 영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또 한 번 제가 그전에 몇십 년에 뵀던 박용호 우리 회장님, 옛날 제가 신용보증에서 담배인데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참 부럽네요, 보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저는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덕 발전에 상당히 좋은 결과, 앞으로 좋은 기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교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은 안동입니다만은 지품중학교와 축산중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지금은 포항에 있는 신흥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 사실은 고향이 아니었지만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후배들 후학 키우는데 최선 노력을 다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이 들었고 또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성모 교수님. 네, 교수님, 예, 소개받은 이성모입니다. 저는 영덕 남정 출신입니다. 포항과 영덕의 경계선 지경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도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당시대 때 검찰총장 김장섭 총장님도 그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기타 등에서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떠난 지가 벌써 한 5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30년간 재직하다가 동대 제가 정년을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한 2년간은 더 서울대학교에서 좀 근무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지금 뭐 주어져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국회에 얼마 전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남북 관계 활성화를 통일 대비해 가지고 그 동북아 협력 인프라 연구원을 지금 승인이 나서 제가 거기에 원장을 취임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라는 동북아 정세에 관련되는 인프라, 기후, 생태 모든 걸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 영국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최선의 모든 걸 다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은 김명욱 소장님. 네네. 네, 교수님. 잠깐 이거 네네. 오늘 본 소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센터장 김명욱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걸 뭐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수산식품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영덕에 백년 먹거리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덕을 발전을 할지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창섭 사장님, 한창섭 사장님. 네, 네 선배님. 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오늘 업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렇게 인사말을 인사 좀 하게 되네요. 예. 네, 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덕이 고향이고 중고등학교를 영덕에서 다녔고요. 그 이후에 대학은 도예지로 나가서 했고 금융기관 재직하다가 재작년에 퇴직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촌하게 된 한창섭입니다. 지금 고향에 와보니 뭐 예전과 강사는 변함이 없고요. 예전 그대로고 그래서 고향에 머물면서 어떤 영덕 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보고 싶고 또 저의 자그마한 재능 기부해가면서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소시민 영덕 구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정수 선배님 계시나요? 남정수 선배님. 남정수 선배님 안 돼요. 소리가 안 들리네. 남정수 선배님 들리시는데 안 되면 권태주 사장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인사.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병곡면 그 덕천리가 고향입니다. 요즘 그 고래불 해수욕장 거기 그 국민관광야영지 개발만 해놨죠.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도 그 병곡중학교, 영예고등학교 우리 김인영 교수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공직을 제가 영덕군에서 12년간 했고요. 그래서 또 포항시청에서 13년, 25년 공직 마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제가 그 총괄소장으로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해서 디자인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삼성역에 총괄소장 2년 했는 기억이 나고 우리 남성수 감사원장님 유신 코퍼레이션 계실 때 제가 감리단장 할 때 한번 찾아뵌 납니다. 예. 한 10년 전이죠.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고향 포항, 대구, 서울 뭐 구미 이리 다니면서 지금은 고향에 다시 3년 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건설업을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축산항에서 조그만 그 관광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선후배님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영덕을 사랑하고 영덕을 걱정하면서 영덕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밴드지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댓글도 달고 그리고 엊그제
우리 토론했던 이 내용들을 어제 우리 여기 행정동의회 선후배들도 하고 또 여기 지역에 관심 있는 군인들하고 이런 행사가 있다 하는 자체를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에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발언들이 많이 기대되고 앞으로 영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백은정 원장님 네, 들리시나요? 좀 네, 소개.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항 출신이고요. 축산항 초등학교, 축산중학교, 영덕여고를 나왔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어요. 거주지는 안산인데 저도 평소에 영덕, 특히 축산항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내려가서 고향 방문도 하고 영덕에 대한 널리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학사장님 들리시나요? 김혜숙 학사장님. 우리 김기수 사장님. 여보세요? 김혜숙 학사장님, 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영덕 학사회 지금 행정실입니다. 예. 지금 옆에 학생들이랑 전부 어제부터 보고 있어서 참관하고 있고요. 김 교수님 하여튼 이거 운영해 주시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옆에는 우리 학사생들이 시험 치다가 와서 인터넷으로 시험 치다가 와서 또 이렇게 전부들 고향의 선후배님들 쳐다보고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해고 나왔고 지금 달산에 거주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진짜 영덕 학사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편하게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영덕에 출신들이 와서 지금 현재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주 참관하겠으며 선후배님들 관심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동희 박사님. 김동희 박사님 들어 계시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해 초중고 졸업을 했고요. 예, 지금 정부 각 분야마다 출연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0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이제 모친에서 아주 영해에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기회에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수 교수님. 김 교수님 네. 다시 한번 좀 예, 공식 인사 좀 김병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덕 남석동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지금도 집이 남성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영덕 꼭 가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발제할 때 제 소개를 조금 넣어놔가지고 그것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영덕 학사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반갑네요. 제가 영덕 학사 1회 처음 만들 때 영덕신문사 기자 생활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학생들 나중에 연락도 오고 요즘 모임도 한다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영덕 학사 꼭 한번 꼭 오세요. 후배들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꼭 오세요. 예. 그러면 지금 김기수 소장님 들리시나요 혹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덕 출신이고 이름은 이제 김기수입니다. 영덕군청에서 35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토목 설계를 하는 회사에 현대 기술 개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희 교수님 주축으로 해서 영덕 발전 연구회가 발족된 것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오늘 평소 존경하는 또 선후배님들 또 우리 영덕 출신 교수님들 전문가님들이 좋은 의견 들어서 영덕 지역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또 영덕에 이렇게 60년 이상 살지만은 고향에서 살지만은 영덕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당히 뜻이 있고 앞으로 큰 기대를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주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저희들이 이제 영덕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것이 앞서야 우리가 탄탄하게 영덕이 발전할 것 같아서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를 제1주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승모 교수님을 모시고 영덕학을 정립하자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학문이란 것이 상당히 생소한데 우리 이승모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영덕과 관련된 내용을 학문으로 정립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승모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그 발표를 들으실 때는 전부 음소거 상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음소거 상태로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영덕학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학문이라 그러면 다들 어렵고 딱딱하고 그러한 관점인데 사실상 영덕학이라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창하게 철학, 학문, 정체성 이런 어떤 이런 포장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덕학이란 영덕의 뿔을 찾고 영덕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온 모든 분야의 흔적을 찾아서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가치를 창출하고 옷을 입히고 미래의 영덕만이 갖는 그런 방향을 찾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보면은 선진국 또는 기타 같은 선진 도시들을 다 흉내내고 모방하고 뺏겨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걸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다 나쁜 말로 하면 헛박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지역에 맞는 색깔과 그 지역의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게 영덕학을 정립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요 앞장 좀 보여주십시오. 들어가면서라는 입장에 요 앞 페이지. 앞 페이지, 앞에. 첫 페이지. 요 앞에. 예. 여기 처음에 보면은 고향이라는 말이 옛고자가 있고 옛고자에다가 인문이라는 문자를 글을 문자를 쓴 고향의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문제원, 그다음 기타 다녀보면 쭉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내 뿌리가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하는 게 상당히 참 찾고 싶었고 그러한 곳이 있었느냐라는 한 50년을 객지 생활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러면 고향이란 뭔가? 그렇다면 고향을 찾다 보니까 내 정체성, 내 뿌리가 뭐냐? 그럼 내 철학이 뭐냐? 하는 게 이게 바로 학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고자를 쓴 고향은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곳, 오랜 시간 전에 동네로서 기억의 잔재로서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 옛고자고 그 다음에 글을 문자로 쓴 고향은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 원래 내가 있던 곳, 나의 무늬가 새겨져 있고 나의 냄새가 나고 나의 동선이 쌓여 있는 나의 움직임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저는
고향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동파께서 고향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의 내면식 속한 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회계적 본성의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영덕학이냐? 왜 영덕학이나 도당체 학제적인 관점에서 무엇이냐 하는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원화된 그러한 시대에 지방정부 분권 시대에 다원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핑 포인트의 발화 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변화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대한 변화, 거대한 어떤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를 시행을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오고 있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뭔가 티핑 포인트를 발휘해서 이제는 조금만 하나의 지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티핑 포인트라는 발화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방, 이제 영어로 하면 영덕 미스가 되겠죠. 그럼 영덕을 찾자. 영덕의 미래성은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유성, 정통성, 그 다음에 전통과 역사성, 토속적인 거, 그 다음에 독창적인 거, 차별적인 기타 등등 다 가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일성, 고유성 해가면서. 그래서 그것만이 있어야 그 길을 찾아야만 그게 영덕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영덕의 미래로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영덕학 정립이라는 그런 관점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제가 영덕학 정립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제가 아까 티핑 포인트는 앞으로 가면 이제 뭐 대설혼합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계로 영덕학의 얼개를 우리가 개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얽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여주면 마찬가지로 학제적인 프레임은 어떻고 한국 지역학의 현황은 어떻고 시대적 화두와 영덕의 현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영덕의 여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영덕학 정립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 학문의 개념과 정의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내리고 싶은 것은 사전 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 모든 분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보편적 원리를 규명하는 학제적 관계, 이걸 우리는 하나의 학문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지역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주 공간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온 흔적, 그 다음에 연관된 역사와 문화, 자연과학, 공학, 인문, 사회, 철학 등 제반 분야에서 그 지역의 독특성과 차별성, 정체성을 규명하는 학제적 관계성을 지역학이라고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다음. 예, 그러한 관점이라면은 과연 그럼 영덕학 정립이란 무엇이냐 하는 어떤 의문이 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선배님, 후배님, 영덕이든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옛날 그 답습한 거, 흉내 내던 거, 그 다음에 그냥 뺏겨온 영덕거래 뭡니까? 대게, 물가자미, 복숭아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속에 뭐 우리가 고택,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그냥 두고 우리가 그냥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함에 휩싸여가지고 그 중요함을 다 잊어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덕적 정주 공간의 내외적 경향권의 역사 전통성, 토착적 지형성, 독창성, 차별성 등 제반 관계성을 규명하고 영덕의 자연과 인문, 사회, 환경 등 유무형의 전통성을 찾아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이를 근간으로 영덕의 주체성, 위상을 우리가 정립하고 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영덕만의 고유성을 만들어 학제적 관계성을 규명한 일로 저는 영덕학 정립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역에 가면은 지역 문화와 문화원이라는 각각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덕학이라는 관점과 지역 문화 또는 지역 문화원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차별화해 둬야 될 것인데
대부분이 그냥 한참에 묶여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멘트를 한 거는 지역 문화란 협의적 의미로 발현된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라는 옷을 입혀 특정 공간 내에서 일어나거나 단존하고 있는 인간의 문이나 인간의 동선을 찾는 인문학적 한 영역으로서 문화원은 이를 보존, 개성하는 기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화원은 각 지자체별 어느 곳은 가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지역학의 현황이라 그럴까 주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90년 초에 우리가 지역학이라는 이러한 관점을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성의 뿌리를 찾고 중앙 일변도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관점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서울학이 창립되면서 서울학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국의 광역지자체라든지 기초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약 20여 곳이 창립 운영되고 있고 한국지역학 포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학 도입으로 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이 확립되고 지방정부 간의 모든 역량 또는 연관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중앙정부의 공동 대응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물색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역의 운영 사례를 보면은 작년까지 제17차 포럼이 진행이 되고 올해는 제18차 지역 포럼 학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그림 좌측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학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포션은 뭔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고유한 경관성이라든지 장소성이라든지 전통성, 문화 역사 이러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편. 예. 그래서 시대적 화두로서 영덕학의 외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러면 영덕적 화두는 과연 뭔가? 그래서 영덕의 그릇은 어떤 모양이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다음에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닮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보든 모방과 흉내내고 합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그 속에 정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덕의 본성은 과연 어떤 전통성과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영덕의 영덕다움이란 과연 어떤 거고 영덕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색채라든지 영덕의 빛깔, 무늬, 상징성은 과연 무엇냐 어떠냐 지금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자연, 인문, 사회적 환경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갈 때마다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 가는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많이 겪고 제가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KTX라든지 뭐 인천공항 기타 많은 국가적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그러면 할 때마다 보면 우리 고유의 특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영덕 속에서 영덕학을 찾으면서 그러면 영덕 속에 영덕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될 내용물은 정말 가치적 명품화를 시키고 세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물은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팩토노믹스 이제 문화가 경제라 그러죠. 그래서 전통 문화자산 이거는 우리 영덕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양리에 보면 한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7종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동이 우리 영덕을 보고 소안동, 작은 안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인양리에서는 영덕을 보고 훅술 소자서 소안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안동아. 우리처럼 이 조그마한 곳에 7종택이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대단한 자부심과 전통성을 자랑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노믹스 우리가 산촌 자산이라고 그러죠. 산림과 농경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보면은 산촌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노믹스 바다가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죠. 수산 자원, 해양 환경 이거는 우리 저 김 교수님이 더 많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원이고 앞으로는 해양을 향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영덕의 바다와 해양, 수산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자산, 우리가 청정과 공존의 자산 등 상당히 많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껏해야 물과자민이, 영국 배경이, 복숭아니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영덕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제가 이 관자재란 말을 썼습니다. 이 관자재란 있는 그대로 사실 표를 보자. 왜곡시키지 말고 어떤 다른 영상을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덕 포착점은 어떻고 전통성은 어떻고 역사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것이 시대의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오고 우리가 앞으로 영덕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서 정체성과 가치관 정통성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선도해 가면서 영덕의 가치적 체계를 우리가 확립할 것인지 영덕적 특성의 명확한 규명을 해서 영덕의 역사성이라는 정통성,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그런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가장 지역적인 영덕의 특성과 입성 이상을 정립해서 영덕의 정체성을 구현할 것인지 향토성과 영덕의 미래상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 영덕의 미래상은 우리가 영덕이라고 그러죠. 지명에서 이 촬영자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덕자라는 두 인편의 뒷자인데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중간에 다른 어떤 외견상 의견이 들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본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덕이 가장 꽉찬 곳이 영덕이다. 그래서 영덕은 옛날에 예주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고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모색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 국악을 탈피하자.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영덕상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는 그런 관점을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1+1은 사술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미시물리학 세계라는 보면은 1+1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1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의 양상. 그 다음에 살 한 대와 좁쌀 한 대 섞었으면 두 대가 안 되죠. 그러한 개념. 그 다음에 보신각 설치할 때 보면은 이 조선시대 때입니다. 그때 보면은 보신각 그 무공을 들어 올려가지고 계속 위에 동네 달리고 하다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5살짜리가 가만 보다가 보니까 참 어른들은 되게 웃깁니다. 왜 밑에다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보신각 종을 얼려놓고 종대에다 달고 나중에 흙을 파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5살짜리가 내뱉던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오늘의 보신각이 그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식하고 고답적인 사고의 틀을 전환하고 유도할 수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 그래서 혁신과 창조라는 기존의 국악을 파괴하고 새로운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뭔지 그것이 어떤 시대적 정신과 조화로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틀의 변화에 어떻게 탄력적이고 인기응변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관점 그 다음에 영덕적 현안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그대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왜곡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시기의 기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덧입히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창의 시대라고 그러죠. 창의라는 말은 기존의 틀을 시대의 변화상에 뒤응해서 제설 혼합주의적 시각과 창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고 새로운 영덕상을 정립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설 혼합주의적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은 저 A라는 상을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단면 하나만 봅니다. 아, 상은 다 삼각형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각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막대기로도 보이고 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위에서 보면은 하나의 평균을 보일 수 있고 또 산속에 들어가면 어떤 나무가 있고 탐나무가 어떻고 소나무가 어떻고 또 그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 있고 지하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종합적인 사고적인 어떤 틀을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아는 영덕을 그렇게 보자라는 이야기에서 요새 유럽에서 재해석 혼합주의적인 논리와 이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적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전체, 영덕 전체라는 것은 영덕의 각종 아까 블루노믹스니 그리노믹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진 것보다 영덕만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한 상반적 시너지라는 제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덕학은 정주공간 내외의 사건과 조건들을 시대적 화두에 맞도록 우리가 구현해 삶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학제적 관계성을 규명하는 일로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앞에. 한 페이지 앞에.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화두에서 창조와 창립, 미래상을 구현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브래드바리라든지 그다음에 토란스라든지 기셀리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에 또는 제설 혼합주의적인 관점에서 창발성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가치를 구현해야지 단발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미래를 구현한다면은 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모두 끝난다. 그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은 한계에 봉착한다라는 대만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섭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보면은 기존의 여건이나 개념 등을 변형하고 재해석하여 새롭고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고 예상되는 난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의 고유한 미래 정립과 가치를 만드는 이중 나선적 관계 정립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 나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죠. 절대로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유사성으로 나선형으로 계속 돌면서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우리가 찾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은 그러한 발전의 어떤 방향이 그냥 계속 뱅뱅 도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한 사례로 보면은 혁신적인 생각의 발상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74년도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자유예술장을 보수하고 거기 나온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그걸 가 공고를 냈더니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한 유태인 사업가가 기존에 익숙했던 그러한 어떤 그 자기의 수익성에 관련되는 익숙함을 그 생각을 비틀었습니다. 비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마 쓰레기를 분리해 보니까 구리 덩어리가 나오죠. 나무 시멘트 덩어리가 나오죠. 알루미늄 아연 덩어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걸 구리 덩어리 녹여서 자유예술장을 만들고 시멘트 덩어리 목재나 열시상의 받침을 만들고 아연과 알루미늄은 유족 광장의 모양을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거에 관련되는 비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행정 서류에 들어가는 비용 3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자유예술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유족 광장의 모양 열쇠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결과 300불이 350만 불의 수익을 창출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 기존의 익숙함을 비틀어서 새로운 어떤 단계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적인 사고가 없다면은 영덕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다음.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인문 사회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덕의 강점, 우리가 기회 요인 많습니다. 이러한 강점에 현재의 강점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점이라든지 위험 요인들이 이제까지 찾아냈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걸 대응받으면 이걸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다면 오히려 더 이거 더 큰 하나의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잠깐만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어떻게 보입니까? 모피를 입은 어떤 사람 할머니로 보일 테고 어떤 사람은 젊은 아가씨로 보일 테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을 다 보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챔피언 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검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는 실루엣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은 그 보이는 눈대로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우리가 영덕학을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은 영덕적인 것을 찾고 그 비전을 구현하고 통찰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의 해석의 틀을 관점과 당위적인 재능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보자. 그 다음에 통찰과 통섭으로 제설 혼합주의적 창발적 사고로 대하자. 그 다음에 어느 사회든 개인이든 도덕과 고결한 윤리성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앞으로 영덕의 도덕과 윤리성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그 다음에 시대적인 구현으로 변화의 수긍적 자세, 적극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마지막입니다. 다음. 네. 그 다음에 영덕의 생존 법칙은 가장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든 나라의 하나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변화시키고 관점을 재해석하고 기존 틀에 익숙함을 비틀어가지고 새로운 영덕다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기나긴 장도의 여정은 재해설 혼합주의 창발적 사고로 영덕학을 정립하자는 주제로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초과됐죠? 아니면 괜찮습니다. 예, 그 우리가 쉬는 시간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저는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김인현이고요. 그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물이 나올라 소리 나올라. 저는 축산 항초등 영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 음성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음성 부탁한다나?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시 이제 좀 졸업을 했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법대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문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재단법인 영덕군 장학회 영덕학사의 또 이사로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영덕 인재의 성품을 경쟁력으로 삼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건 학문적으로 깊이 뭐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영덕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영덕 출신들이 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뭐 학연 특히 학연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간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지식들이 오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식보다는 지식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성품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 영덕이란 곳이 또 과거 이제 영해 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학적인 문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에서 좀 경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성을 좀 경쟁력으로 삼아서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첫째 이제 문제 그 제기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경상북도의 모든 군들은 이제 생존 전략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영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만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아주 다급한 입장이라고 듣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포항의 전문가 한 분이 현재 포항 시의 인구가 50만인데 100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영덕군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가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영덕군의 인구가 4만 명 이하지 않습니까?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해방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12만 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세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인구를 정대시킨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덕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최고의 성품이나 인성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영덕 사람이다, 영덕 출신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야, 그 사람들은 영덕 사람들은 전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직장에 데려와도 좋다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영덕하면 대개가 생각나듯이 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영덕 출신들이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영덕의 장점과 이제 단점입니다. 영덕의 장점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쟁군이 갖고 있지 않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 영해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유산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뭐 계시 출신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계시마을이라든지 나라골 일량 그리고 이제 도곡 그리고 상원 또 원구 이런 곳이 우리 그 영덕 지방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유산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영해 향교, 영덕 향교 다 아는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도곡에서 축사는 가다 보면은 염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도치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정료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천세원록이라는 정료각 관련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료각은 그 1800년대 초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해 부를 중심으로 한 양반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이 그 철종 임금으로부터 이 비각을 받아서 이렇게 정료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흉효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그 덕목이었는데 우리 영해 지방에서 정말 보기 드문 부자간에 그 효도를 해서 왕으로부터 정료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영해 지방의 또 영덕 지방의 정신적인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구항 축산항에 그 해안과 또 수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천들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 이 풍부한 감성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곳곳에 진출한 영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계 인물이 많은데 나중에 이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지연, 학연, 혈연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성포. 저기 음소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뭐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진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혈연, 내가 또 어느 집안의 자손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영덕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약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명문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연이 좀 부족한 면이 저 사회
활동할 때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전 자원이라든지 산업체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덕이 뭔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나 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고 학연, 지연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연 자원이 부족한 이런 영덕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품을, 인품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번 장점으로 경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덕과 성품을 바탕으로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건 순전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가람 이현일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창수 나라골 출신이신데 퇴계 이항 그 학봉 김성일, 장흥효 그 학맥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퇴계 이항의 영남학파의 학풍을 이어간 분이시죠. 그래서 숙종시에 남인의 거두로 성장을 해서 송시어를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한 100년 이상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남인이 딱 5년 동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가람 이현일 선생님이 크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시험 없이 학덕으로 그 조정에 나가서 이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람 이현일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영예를 비웃을 소자를 써서 안동을 비웃는다 이렇게 불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람 이현일 선생님이 이렇게 성공한 그 배경에는 그 우리 장씨 부인이라고 뭐 이렇게 소설 책에 나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정수창 회장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이제 영덕 출신으로 이제 경북고등학교 아니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서울고상을 나오시고 서울대 상대 출신이신데 경북고등학교 맞네요. 경북고등학교 서울 경기고상, 지금 서울대 상대를 졸업을 하셨고요. 뭐 아버님이 그 영덕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예의 그 축산 염장이 그 정수창 그 회장님의 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효자 마을 그 염장 양천 세원로 그 효자 마을의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출신이고 거기에 이제 그 정수창 그 회장님 아버님이 장가를 드셔서 외가에서 많이 자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오비 맥주 사장, 상봉회수 회장을 거쳐셨고 우리나라 이제 전문 경영인 1호였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본인이 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안동김 씨 어머니의 가정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용태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용태 박사님은 뭐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영덕 농고 출신이신데 창수 나라골 일량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람 이현일 선생님의 그 후손이십니다. 재령이시 종손이 되시고 삼부 컴퓨터를 일으켜서 크게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그 우리 유학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교육을 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박약회를 만들어서 그런 인성 교육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령이시 집안에서 받은 가정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괴시마을 옆에 있는 관어대 출신이신 권재술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어대 그 안동권씨 후손이신데 관어대에서 태어나셔서 영예중학교, 영예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 이제 교대를 사범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고 교원대 총장을 거쳤고 지금은 이제 명예 퇴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권재술 총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예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학맥이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걸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학교 그 학맥이 중요한데 영예고등학교를 나오셨음에도 그 교원대학 총장을 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뭔가 특별한 그런 인품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토벽 문학회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뵀는데 굉장히 성품이 아주 온화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어대 안동 권씨들의 양반과 후손으로서 가정교육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김남수 이사장님이신데요. 우리 그 영덕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영덕군 장학회의 그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남정의 그 쟁바우 그 정암 출신이신데 대구 사범학교를 나오셨고요. 그 뒤에 이제 감사원에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의 낙생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향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큰 돈을 희생하셔서 그 우리 영덕 학사를 만드셔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용호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영덕 그 축산항 출신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부분이 봉화산에서 내려다본 이 축산항 모습입니다. 저기 그 구름 멀리에 그 죽도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항 초등 출신이신데요. 경북 중학교, 경북 고등학교 나오셨고 서울대 이제 공대를 졸업하셨는데 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우 건설에 들어가셔서 이제 김우중 회장과 같이 대우 그룹의 그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 대우 건설 사장을 마지막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발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말고도 기타 수십 명이 계신데 제가 뭐 일일이 그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망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남정수 선배님 같으신 경우도 우리 또 영예중학교를 나오시고 감사원에 아주 높은 직까지 또 계셨고요. 그 말고도 그 계시마을의 출신들이 또 그 김포대학도 총장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적으신 분들은 또 지역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지역에 특별히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그래야 제가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위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만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이현식 박사님이라고 현재 성균관에 이제 수석 부관장으로 계신데 우리나라 역사 쪽에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무호 선생님들은 이무호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서예가이시기 때문에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무창 교수님이라고 한 2,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를 하셨고 축산항 출신이고 중학교는 이제 영예중학교를 나오시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승모 교수님은 오늘 또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그다음 이제 현직에 있는 젊은 분들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김종석 씨라고 이제 기상청장이신데 영예 중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저보다 이제 영예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현재 이제 기상청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수 사장인데 옛날 담배인상공사 KTNG인데 영덕 농고를 나오셨는데 이제 한국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인상공사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한 2년 전에 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영덕 농고 나온 젊은 분인데 저보다도 한 4년 후배쯤 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잊어버렸는데 지금 해양경찰청에 차장으로 계신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 우리 영덕 농고 나오셨고 한국해양국제 후배인데 해양경찰청에 청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차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덕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진출을 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유연하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개를 잘 숙이신다. 우리가 뭐 겸손하다는 말씀이죠. 그 남들한테 이제 겸손하게 항상 잘 이렇게 처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실하시다. 우리가 한 우문을 파는 걸 우리 영덕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직 계통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 계통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영덕에 나가 있는 출세한 사람들 화상회의 하고 있다. 화상회의 나도 참가자로 돼 있거든. 김인영 교수가 호스트고 이제 여기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 우리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 선배님들 대개 보면은 대개 옛날에 집안에서 뭘 선생님을 하셨든지 아니면 면장님을 하셨다든지 그래도 집안에 괜찮은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셨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고향 영덕을 홍보하는 것에 앞장서시고 고향 발전에 공헌을 하시는 것이 또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성품을 그러면 경쟁력으로 우리가 삼아가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실천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공한 영덕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례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 어성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군 향후에서 자랑스러운 뭐 어성인 해서 30인을 선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표본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고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일반화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덕 사람들은 진짜 성실하다라는 어떤 명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영덕인을 많이 좀 발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를 우리가 한번 발굴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영덕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나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경험한 바인데 우리가 이제 영예 여상은 보면은 영예 향교가 있어가지고 저 여동생 같은 경우도 보면 한복 같은 거 가져가서 이렇게 예절 교육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예 여상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자식들 아주 잘 키웠어요. 보면은 그 결혼 생활도 참 잘하고 계시고 시집도 잘 가시고 그래서 이거 영예 향교에서 예절 교육 받은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덕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매 학기에 1시간 정도 이런 이제 교양 강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려대 정신 해가지고 이 총장님들이 하는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정신을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우리 영덕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하랑교육원 같은 곳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화랑교육원에다가 우리 뭐 영덕에 대한 교육을 위탁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덕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 영예 중고, 영덕 중고, 또 강구 상고 이런 동문회를 중심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면서 그런 이제 인성을 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영덕인이 성실하고 인성이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덕하면은 대개가 연상이 되듯이 영덕 사람 하면은 야 인성이 좋다, 사람들이 성실하다, 조직에 도움이 된다 하는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면 될 겁니다. 영덕신문, 고향신문 그리고
뭐 대구 메일 등등 그리고 각종 밴드를 또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건 뭐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훌륭한 인성을 배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다고 봅니다. 생애 주기적인,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어릴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제한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생 동안 우리가 성실하고 품성이 좋은 영덕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그 일생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아원, 초등, 중고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덕에서 가정교육 및 학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관리가 그 이제 뭐 되지 않는 무관한 현실이 되어 버리는데, 이걸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특히 우리가 영덕 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 다닐 동안에 학사에서 이제 그 있게 되는데, 영덕 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학사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영덕 문화원 그리고 박약회 등을 활용을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인성 교육과 그리고 스스로 또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그 영덕 인재의 성품을 우리가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첫 번째, 저는 이제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군민 또 출향인들이 자긍심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영덕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덕인이 사회 진출에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대인 관계라든지 상거래 할 때, 그리고 면접 시험 등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취업에도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영덕에서 태어나서 영덕 사람이 되면은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대받고 취업도 잘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덕에 와서 살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덕에 인구가 유입되게 될 겁니다. 인성이 좋은 영덕인은 영덕에서 태어났고 영덕의 아름다운 산천에서 좋은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이러한 영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근, 군 등에서 주민이 유입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됐는데 다음은 우리 박종환 선생님께서 영덕의 정체성 그 확립에 대한 두 주제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두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선생님의 그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어도 평소에 생각하시던 영덕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됐습니다. 선생님, 저기 예. 그 시간은 충분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이 15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그 두 분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 얘기는 사족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모 교수님의 그 고향 얘기, 원래 내가 있던 곳 동선이 쌓여 있는 곳이 고향이란 말에 정말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수님에 의하면 1990년대 초에 우리 지역학이 대두됐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영덕학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변화로 강력, 기초,
지방 정부 중심으로 이런 그 지역학이 대두된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의 전통 문화 자산, 산촌 자산, 해양 자산, 청정과 공존 자산 등을 특별히 열거해 주셨고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1+1은 2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혁신과 창조 또 제설 혼합주의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나선 지역 관계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를 통한 혁신적인 발상 얘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영덕의 강점, 기회, 약점, 위험 요소들을 알고 출발하자는 호소로 이해하였습니다. 영덕적인 것, 또 새로운 시각, 창발적 사고, 도덕 윤리성을 높이자, 변화의 수용을 극복하자 이런 것들을 영덕 니스로 창출하자는 것으로 공감하였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도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지방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찾자는 것이 영덕만의 고유성을 찾자는 것이 영덕 지역학 성립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덕 인재 품성을 경쟁으로 삼자는 김인현 교수님의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인물 사례를 들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연성, 우리 영덕의 성실함, 불굴의 정신, 그 다음에 고향 집안에 대한 긍지와 봉사정신 이 네 가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덕에 근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면 저 친구 중에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퇴임하면서 영덕이 좋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정착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또 영덕이 고향임을 잊지 않는 출향인들 많이 봤습니다. 과거의 영덕을 빛낸 나홍선사, 목은 이색, 장산, 신돌석 장군 같은 이분들은 모두 제가 외람되게 정의하면 어떤 조화의 정신의 발로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우리 영덕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마지막 쯤에 말씀하신 생애 주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자는 말에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교직생활 하면서 잘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고 질책으로 제 개인적인 질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여튼 두 분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직장인으로 영덕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또 이런 자리에 참여 가능하게 해주신 것도 영덕인의 어떤 조화의 정신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화의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화. 우리가 화합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정신이 선생님한테 특히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영덕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조화의 정신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16시 30분부터 이제 이 세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어제 보신 대로 뭐 손을 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단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남정수 선배님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남정수 선배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남정수 선배님. 예.
마이크를 켜주시. 남정수 선배님, 좀 그 우리 영덕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평소에 생각 많이 하시고 계셨을 텐데 코멘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남정수 선배님. 남정수 선배님. 남정수 선배님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신데 누구 혹시 지금 한 두 분 정도 짧게라도 남석순 선배님 들어오셨어요? 남석순 교수님. 예, 남정수 선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들립니까? 아, 예,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남 선배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영예 그 괴시 호지말 출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영예 초등, 영예 중고등학교 나와서 뭐 김포대학 교수로 있다가 정년 퇴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고향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저는 볼 때 우리 집에 아들 둘을 키우는데 시골에 간다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고향에 간다라고 말을 쓰게 합니다. 도시 아니면 다 시골인데 어떻게 고향 가는 거를 시골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교육이 참 영덕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에 나와 있는 40대 이상 고향 분들이 고향에 가서 많이 귀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 영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우리가 너무 고대의 관점으로 두지 말고 지금과 관점에서 영덕을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남상종 부사장님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남석순 선배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남상종 부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예. 궁금하다기보다도 뭐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예, 말씀하시죠. 예. 다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우리 이성모 교수님과 김인 선배님 또 발표 사항은 참 흥미롭고 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자격을 갖췄는지 그런 좀 생각이 들면서도 감히 이 자리에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거는요. 이성모 우리 교수님이 발제를 하신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어떤 할 때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대학 학부를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제 석박사 과정을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보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이해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영덕학으로 해버리면 과연 우리가 일반 정보 이용자들이 과연 그 이해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 뒤에 다른 어떤 일반 명사가 나와서 그 뒤에 학이라는 것을 붙이는 의견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들어보면서 혹시나 영덕 비전학이라든가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혁신적인 창조를 해서 영덕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어떤 주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덕학이라는 제가 명칭을 붙인 거는 물론 이제 미래 비전과 미래 비전이나 현재를 필두로 하고 과거를 어떻게 전맥시켜 가면서
그 과거를 발전시키고 현재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용어적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울산학이다, 부산학이다, 대전학이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 영덕 뭐 미래학, 영덕 비전학 뭐 이렇게 되지만 영덕학이라는 그 학 자체는 하나의 학제적인 관점에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덕학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하나의 주인의식, 하나의 정체성 그걸 찾자. 뭐 미래학 뭐 이것도 좋지 발전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준 나선적이라는 이야기라든지 제설 혼합주의적이라든지 창발성이나 이야기의 승계 그러한 관점에서 토탈적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1500년 전에 신라 시대 원조대사가 이야기했던 화쟁사상과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의 총괄적인 하나의 영덕을 아우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영덕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김혜숙 학사장님 계세요? 김혜숙 학사장님 계세요? 안 계시는 모양이네. 남정수 선배님 지금 들리시나요? 아까 남정수 선배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정수 선배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안 되는.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마이크. 지금 킨 상태인데 손을 빼고 다시. 마이크 안 켜져 있습니다. 마이크 선배님 마이크가 예 마이크 안 됩니까 마이크? 예. 지금도 안 들려요?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어폰을 끼거든 말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먼저 제 소개부터 잠시 하면은 저는 영예 괴시 출신인데 영예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도 고등학교 가고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한 25년 정도 있다가 공공기관의 감사 생활을 또 몇 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일반 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백수로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영덕 발전과 관련된 세미나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이성우 교수님이나 김인영 교수님 또 여기 관여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을 준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성우 교수님이 영덕학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뭐 공학을 전문하고 인문학 계통에서 뭐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영남학이니 뭐 서울학이니 이런 거로 봐서는 영덕학이 어떤 영덕 우리 고향의 특색만 있으면 영덕학이라 그러는데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인영 교수님이 하시는 그 영덕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경쟁력으로 삼다가 상당히 좋은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되는 심성이나 특성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기대하면서 보다도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것이 시작되는 것부터가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발제하신 분들이 내용을 충실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영덕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이 같은데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뺏었네요. 예, 선배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제들이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제1 그 세션의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번 5분 정도 쉬고 4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은 우리가 6시쯤에 마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좀 간식도 좀 드시고 하다가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는 다 꺼둔 상태로 일단 요 상태로 일단 저도 조금 나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